스페이스X가 과연 이게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는 천재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주 산업에서 뭔가 이뤄낼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경영자로서 천재성은 있지만 어쨌든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테슬라에서도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 산업이라는 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산업도 아니고 지속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부터 시작해서 팰컨 9이라고 하는 발사체 사업 이런 데서는 돈을 벌겠지만 우주 산업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면 성과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할 테고 또 초기에 상장했을 때 빛을 받아서 주가가 막 가다가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차익 실현에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결국엔 실적 좋은 데를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자금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김치영입니다. 저는 그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신고서 내고 한 걸로 보면 6월 12일 날 상장 나스닥에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절대 스페이스X 상장 안 한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안 하는 이유가 상장하고 나면 주주들이 계속 뭐라 그러니까 너 왜 이번 달은 실적이 이러니 올해는 왜 적자를 받니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산업인데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돈이야 내가 유치를 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상장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자기 생일날 상장한다는 얘기 나왔다가 그거보다 더 빨리 지금 상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주 산업을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려면 이 AI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AI하고 결합을 해서 속도를 빨리 해서 가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든다는 거죠. 우주 산업 자체도 뭐 발사체 날렸다가 뭐 폭발하고 막 이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다가 AI 투자까지 같이 하려니까 이 자금 조달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상장을 해서 큰 규모의 자금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올 초에 xAI라는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하고 스페이스X가 합병을 했거든요.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xAI가 이미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것들 이게 다 빚으로 부채로 잡혀 있는데 같은 회사가 됐으니까 이 부채가 바로 스페이스X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되는 이슈도 지금 같이 생겨서 아마도 조금 당겨서 일정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규모여서 뭐 여기저기서 관심도 많고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까지 지금 다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IPO를 하면은 전 세계의 유동성을 다 끌어당길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네에 엄청나게 큰 정말 시설 좋은 그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작은 슈퍼들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시장에서도 분명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지금 상장 규모를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서 그 회사가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밸류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1.75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겁니다. 좀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율이 1,500원이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1,500원 곱하기 2조 달러면 3,000조죠.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제일 덩치 큰 애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1등이 다들 아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알파벳, 애플이 1, 2, 3이에요. 1, 2, 3위가 대부분 6천조 원을 넘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아마존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천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천조 원에 들어오는 거니까 시가총액 6위로 바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모할 때가 그 가격이고 시장에 들어와서 인기가 더 높으면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거니까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을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 들어올 때 발행하는 신규 주식은
3천조 원을 다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발행해 놓은 주식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구주라고 하거든요. 옛날 주식. 이 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싼 값에 투자를 했다가 상장할 때 회사의 값어치를 다시 계산하니까 가격이 엄청 높아져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고, 신규로 상장할 때, 그러니까 증권 시장으로 들어올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걸 팔아서 회사는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한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조 원에서 100조 원이면 매우 작아 보이지만 주식 시장에 신규로 상장할 때 100조 원을 주식을 팔아서 들어오는 기업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가장 큰 게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석유 국영공사, 이 회사가 한 신규를 한 30조 원 정도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와 엄청 크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금 빨아들이면서 시장이 좀 주춤거렸는데,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보다도 거의 2배, 3배에 달하는 신주를 시장에다가 팔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뭐 별로 인기 없는 물건도 아니고 시장에서 관심을 엄청나게 갖는 물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금이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AI와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지금 성장주고 가치가 있는 영역인데, 근데 이제 또 들어오는 스페이스X도 지금 우주항공과 AI까지 결합한 형태니까 이 자금이 결국에는 이동을 할 것이냐. 장기적인 관점하고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확 빨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블랙홀 같은 효과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그냥 축구 선수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축구 선수한테 투자해서 가장 수익을 높게 내려면 손흥민 같은 선수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발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선수 그때 투자해서 EPL 갈 때 연봉 이만큼 받을 때 팔아가지고 돈 챙기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크게 수익 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내는 게 힘들고요. 설령 찾아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투자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중간에 부상당해요. 또는 스캔들에 뭐 연루가 돼서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험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나는 대표 선수한테 투자를 해. 지금 잘 나가는 선수들한테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성은 줄이되 그 많은 아까 대박 나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엄청난 특혜를 받고 지금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시장에 상장하는 일정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주를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은 의결권을 한 주당 10개씩 받기로 했잖아요. 그건 미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주주들이 허락 안 해주면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혜가 뭐냐면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가대표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시장에 들어오면 6개월 동안 너 뛰는 거 보고 너 잘하면 이 국가대표에 넣어줄게 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다 없애고, 야 너네는 특별히 들어오자마자 대표 선수에 넣어줄게. 그래서 나스닥 지수에 바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한 6개월 동안 제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준비도 좀 해놓고 뭐 여기서 자금도 마련하고 돈 마련해서 조금씩 사 모으면서 6개월 동안 지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투입되잖아요. 바로 사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금이 지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이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한국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2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우리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 야 한국 시장이 200%나 올랐네. 그럼 요거 좀 팔아놓고 여기서 현금 챙겨서 이걸로 스페이스X에 들어가야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그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이스X가 나스닥 지수에 포함이 되면 포함된 비율만큼 자기 펀드에도 그 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다른 것들 비율을 줄이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만약에 상장되게 되면 자금이 좀 빨려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일단은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들 자금을 모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지속해서 실적이 높아지죠.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출렁이겠지만 결국에 모든 주식은 이익의 함수거든요. 이익에 부합되게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 내년 지속해서 실적은 계속 업사이드가 되거든요. 그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받되 시장이 어느 정도 그 빨려 들어가는 효과, 우리가 아까 제가 마트 얘기했으니까 마트에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동네 슈퍼 다시 가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다시 본질 가치를 찾아서 주가는 회복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충분히.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미국의 대형 IPO가 스페이스X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스페이스X가 이렇게 자금을 확 끌어당기니까 오픈 AI가 야 이러다가 쟤한테 돈 다 뺏기겠는데? 그러면서 오픈 AI도 나서고 있고 엔트로픽도 지금 상장 신고서 내고 하반기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뭐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까지 이어지는 대형 IPO가 미국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자금들이 미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돌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면 뭐 6개월 뒤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얘가 빠져나와서 오픈 AI로 들어가고 오픈 AI에서 빠져나와서 엔트로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올해는 끝났네? 그럼 내년을 봐야 되나? 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스페이스X의 취약한 재무 구조에 대한 논란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스페이스X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매출은 187억 달러, 그다음에 순손실이 49억 달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시가총액 3천조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버블 논란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손실은 사실 올해 있었던 xAI하고 합병을 하면서 xAI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 막 GPU 어마어마하게 구입하고 했던 비용들,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이자 높은 자금들 빌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떠안은 거죠. 그러니까 떠안자마자 스페이스X가 자신들의 신용도가 조금 더 좋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은행에서 저리의 대출을 단기적으로 받아서 이거 일단 갚을게라고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리의 대출이 남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자의 대출. 근데 그것도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00조 원 정도를 상장해서 자금을 유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갚을 겁니다. 갚아야 되고 그리고 갚으면서 조금 더 조건이 좋은 대출로 대환하겠죠. 그게 이제 기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개선을 위해서 일부 자금을 쓰는 거 그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상장된 자금을 전부 빚을 갚는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논란은 단순히 이 재무 구조의 취약성이나 혹시 이걸로 빚을 갚는 거 아니야? 상장 자금으로. 이거보다는 고밸류에 대한 논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재무제표상에서 손실이 기록된 회사를 이 정도까지 시장에서 값어치를 높이 평가를 해도 되느냐라는 건데 PSR이라고 있습니다. S는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의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영업이익이 매출에서 높을 때는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면 70%는 내가 이익을 챙기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회사도 주가를 매출 대비 30배에서 40배를 주는데 지금 요 상황으로 스페이스X를 PSR을 구해보면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아무리 이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미국 나스닥에 가서 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블이 꼈다고 하는데 너 신규 상장하면 스페이스X 안 살 거야? 그러면 다들 나 살 건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지금의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파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당장 나오는 xAI하고 합병을 통해서 잠깐 적자로 전환하는 거 말고 스타링크에서 내고 있는 수익, 앞으로 커질 수익도 보고 로켓 발사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의 지위, 그다음에 앞으로 우주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국가에서 했던 건데 미국 정부하고 나사가 주도했던 게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스페이스X에 넘어갔잖아요. 이 사업이 중간에 넘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할 이유는 없죠. 국가가 하는 사업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xAI는
물론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만 상장 때문이기도 한데 최근에 엔트로픽하고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맺으면서 꽤 많은 뭐 매출을 올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보면서 스페이스X 뭐 상장할 때 이 정도 주는 것도 나는 그래도 사도벌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테슬라가 앞으로 다 장악할 거야. 네네. 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수익에 대한 모델이 네네. 너무 모호하지 않나? 계속해서 아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건데 이번에도 그 스타쉽 발사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성공이라 그러고 폭발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성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일부러 폭발시켰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위성들 몇 개 밖으로 이렇게 분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쉽을 쏘면서도 얘네들은 이게 가면서 우리가 그 위성 같은 거 이렇게 대리해서 실어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스타쉽을 이제 많은 인류의 그 사람들을 실어서 나르기 위한 뭐 화물하고 같이 나르기 위한 우주선이라고만 보시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들 실어서 우주의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게 그 스타쉽이라는 거는 유인 우주선이고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는 일종의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우주여행을 하거나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내는 비용도 있을 테고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단계별로 본인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시도를 하는 데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해내버리면 결국엔 독점사가 되는 사업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스페이스X가 이만큼의 투자 자금을 모으고 오픈 AI도 IPO를 통해서 많은 투자 자금을 가져가고 엔트로픽도 그렇게 많은 투자 자금을 가져가면 그 친구들은 뭘 할까요? 투자를 하겠죠. 예, 무슨 투자를 할까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걔네들이 돈을 쓸어가서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 돈을 주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급 이기는 장사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그 비싼 주식을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순간적으로 주가는 내려갑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주목을 받으면서 IPO 할 때는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오르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내가 그 주식을 들고 있지도 않을 테고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수익을 내기도 할 테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새롭게 시설 투자를 하면 돈은 또 반도체 회사로 흘러들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 공백,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SK 하이닉스, 삼성 그 외에 AI와 관련된 산업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앞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니까 저는 주식시장의 상승 방향은 우상향의 AI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같이 간다. 네네. 그리고 출렁출렁 거리는 상황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상향 곡선을 생각한다면 그게 도리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기열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래 했던 뭐 주식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에 기본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은 결국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